자, 2019년 1월 29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3시 20분이고요. 동시효과 들어가네요. 자, 먼저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요.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이렇게 끝이 난 모습이었어요.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좀 개파락을 시작하더니 아래 꼬리를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끝나 주었던 모습입니다. 하지만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여전히 상승의 가능성은 여전하다. 뭐 조정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긴 하지만 지금 61선을 계속 지켜주려는 노력과 뭐 11선 자체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자리로 보여집니다. 중요한 부분들은 여전히 매매하기 편한 그런 구간이라는 점,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. 자, 업종 차트를 좀 보게 되면요. 현재 흐름상 종가 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아래 꼬리를 달아주고 여기 5일선과 여기 121선을 좀 지켜주면서 이 자리를 좀 돌파해서 끝나는 모습입니다. 아무래도 상승이 더 이어지려나 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도 흐름 자체가 좀 조정이 들어오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로 이제 종가 고가 형태로 만들어 줬는데 내일 아무래도 좀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남아 있네요. 현재 코스피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근데 의외로 많은 종목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크게 하락한다기보다는 마이너스 한 1, 2%, 뭐 2, 3% 이렇게 얕은 조정 수준으로 하락을 했었고요. 그 와중에 개인들은 이렇게 매수를 조금씩 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. 그 다음에 코스닥을 좀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조금 반대로 양봉으로 전환하지 못했던 모습이었고 차트 형태는 좀 전반적으로 비슷했어요. 하지만 이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돌파한 다음에 지지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괜찮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빠졌다라는 점,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오긴 했었으니까 매수를 굳이 해야 됐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얘가 빠진 구간에서 잠깐 살펴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려고 할 때 빠져나온다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이탈할 때 내가 기존에 진입했던 것들을 좀 유익 있게 지켜보면서 흐름이 안 좋아진다 바로 빠져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가 있었겠죠. 어쨌든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 만들어놨던 이 신호 차트가 드디어 이제 정별이 됐다라는 신호를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좀 스윙하기가 편한 장으로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. 단지 연휴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나왔다고 한들 좀 더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올 때쯤이면은 좀 강력하게 좀 더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,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찌됐든 지수가 좀 더 대세 상승이 나오려면은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상승이 좀 많이 나오려면은 대형주가 좀 받쳐줘야 된다는 점, 예,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근데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현대차 뭐 이런 애들을 봐도 단기적인 상승 정도에 불과한 그런 모습들로 볼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가게 되면은 드디어 좀 더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나라는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상승 위치가 마치 요런 구간의 상승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, 설사 운이 좋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더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좀 큰 형태의 박스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뿐이지 이렇게 해서 쭉 치고 올라간다, 그거는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조만간 조정이 다가오겠구나, 그거를 좀 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매매 비중 조절에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어쨌든 어제 언급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. 어제 먼저 바이오 관련주에서는 네이처셀과 CMG 제약 그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괜찮을 것 같다. 특히 오늘 자리를 잡으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두 종목 다 괜찮게 자리를 잡아준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어느 때라도 매수했을 때뭐 손실을 보지 않을 구간으로 보여졌고요.
CMGZ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습이고요. 내일 이런 경우에는 얘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내려왔을 때 시작부터 여기서 내려오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고요. 내려왔을 때 뭐 일시적으로 깨터 다시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맞고 다시 이렇게 떨어지려는 흐름들을 보인다. 그럼 현재 주가 위치가 여기다 하더라도 좀 일단은 잘라내고 다시 자리 잡을 때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. 올라온다면 당연히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수소차 관련주로는 일진다이아가 가장 좀 괜찮았었죠. 에스코넷과 그 다음에 NK 삼화전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진다이아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아침에 살짝 깨긴 했지만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뭐 잘렸다 하더라도 다시 잡을 수 있을 만큼 괜찮았던 모습이었죠.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시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주위까지 한번 또 올라와 준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하더라고요. 생각보다 흐름이 약했어요. 그래서 다시 여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고요. 저는 여기서는 내려왔을 때 가겠구나 하고 마음 편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내려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내려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올라왔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빠져버린다던가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일봉 위치상 이렇게 흔들면서 갈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고요.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케이스 저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권에서 갓 이제 좀 상승 추세로 올라탈 때 그럴 때는 좀 저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죠. 그럴 때는 좀 홀딩할 수 있겠는데 이런 고가권에서는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면은 그 시세의 흐름을 깨지 않고 그냥 쭉쭉쭉 해서 쳐 올려야 됩니다. 근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점 자체가 찝찝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요. 뭐 설사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기 본전 이 정도 올라왔다가 본전 내려오면 일단은 본전이라도 잘라내야겠죠. 그래서 어제 좀 들고 있었던 EXT 자체를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팔아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좀 들고 있었는데 여기서 본전에 그냥 잘려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. 좀 약 익절 뭐 보합 정도니까 본절이라고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제 다시 잡기에는 자리를 잡아주길 바랬는데 뭐 그러지 않고 바로 반등을 해서 잡지는 못했고요. 다행히도 오늘 에스코넥이 좀 올라 주어가지고 에스코넥이 좀 올라 주어서 여기서 좀 분할로 정리를 좀 했고요. 아직은 홀딩 중입니다. 에스코넥은 여전히 이쁜 모습이죠. 여전히 홀딩하기 가장 좋은 모습이고 자, 그 이외에 NK 같은 경우에 잡지는 못했어요. 왜냐면 에스코넥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잡아야 될 필요가 없어서 에스코넥을 들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세를 좀 더 많이 줬던 모습입니다. 얘 역시도 지금 이렇게 해서 좀 끝났나 싶지만 아직 수소차는 좀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자기 본전가를 좀 위협하지 않으면 계속 좀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래도 이제 수소차에서 따로따로 노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삼화전기는 오히려 매수했다면 손절로 다시 갖고 그 다음에 잡는다면 다시 여기서 잡을 뻔했는데 좀 잡기가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 이외에 이제 뭐 개별주라고 언급했던 아티스랑 세우글로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아티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더 자리를 잡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반등을 해버립니다.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 정말 깔끔했을 텐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고요. 얘는 좀 더 내일 한번 더 아랫꼬리 달아주면서 자리 잡아주기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. 세오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한번 이렇게 흔들고 가네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수하지는 못했습니다. 하지만 매수했다 하더라도 아마 좀 잘린 다음에 짧게 잘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못 잡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날아가는 거 보고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. 오늘은 좀 구제역 때문에 간밤에 발생한 구제역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좀 크게 뛰었던 모습이고 최근 홍역 이슈로 해가지고 같이 제약 바이오들이 조금씩 좀 이렇게 머리를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. 그래서 이게 단발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들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이렇게 재료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. 그 이외에 또 이제 이렇게 환경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고요. 환경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 테마주다 보니까
재료가 단발성이라기보다는 좀 크고 시원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래서 환경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여전히 수소차, 얘는 환경 관련주고요. 오늘 수소차로 이제 아까 말한 NK나 뭐 그런 애들이 좀 움직였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. 자, 어쨌든 현재 명절 전에는 보통 이렇게 시세가 잘 안 나오고 재미없는 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, 시세가 나온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,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, 현재는 좀 재미없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집중할 만한 종목들은 여전히 수소차인데, 수소차는 좀 따로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있던 에스코넥 말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GMB나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리를 잡고 기존에 이날 바로 올라가줬어야지 좀 괜찮았는데, 그러질 못하고 이렇게 만들어준 모습 때문에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, 결국엔 여기서 지켜주는 척을 하고 있는데,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한 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시나리오가 좀 기울고 있습니다. 그래서 GMB 코리아도 역시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,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이번에 올라올 때는 바로 빵 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잡고 천천히 올리지 않을까,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네요. 자, 그래서 현재 장이 재미없는 건 사실입니다. 내일 봐야 될 종목을 좀 정리해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잘 보이질 않아요. 왜냐면은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,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우리가 기존에 느긋하게 좀 매수해서 느긋하게 좀 팔 수 있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좀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좀 보기에는 부담스럽고요. 자, 그래서 내일 봐야 될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어제 말했던 네이처셀과 CMG제약 같이 여전히 내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환경 관련주 정도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섹터로 정리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네이처셀과 CMG제약 같은 제약 바이오주, 그리고 환경 관련주 정도. 근데 환경 관련주 중에서 기존에 올랐던 이렇게 한장재지나 뭐 국일신동, 카스 이런 애들은 좀 보기가 어렵겠죠. 매수할 만한 타점이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, 국일신동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매수해 본다면은 6,450원 정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서 마이너스 3% 정도를 손절로 잡고, 3% 정도면 이 정도 나오려나요? 네,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, 어, 국일신동은 네, 기본적인 수익 노려보는 그런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환경 관련주로. 그 다음에 분노 정도가 이제 아직은 좀 출발하지 않은 환경주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내일 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아준 흔적들이 보여준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얼마든지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전저점을 이탈한다면 당연히 좀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노도 여전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. 또 환경 관련주 중에서 KTCS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. 그래서 얘는 오늘 아침에 살까 하다가 다른 종목 집중하느라 좀 매수를 못한 다음에 오후에 다시 뭐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냥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. 그래서 내일 혹시나 다시 이렇게 해서 기회를 준다면은 이 종목 역시 접근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지네요. 환경 관련주 중에서. 자, 그리고 KTS 역시 뭐, 자, KTS 역시 KTCS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 먼저 주는 기회를 주는 종목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기존에 어제 얘기했던 어제라기보다 그동안 얘기했던 이제 가격대가 여기 와서 오늘 만약에 계속 걸어놨다면 분명히 체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. 그래서 이 정도 종목선에서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좀 건들기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손절 라인이 굉장히 큰 종목들 위주로밖에 없어서, 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오히려 아침에만 좀 여기서 자리 잡을 때 접근할 수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외에는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온 순간부터는 좀 그림이 이상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지는 좀 접근하기 힘들 것 같고요. 그 이외에는 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내일은 환경과 제약바이오 중에 그 어저께 움직였던 네이처셀과 CMG 제약 정도에서만 대응을 해본다. 아티스도 역시 개별주로 볼 수 있을 거고요. 그 이외에는 볼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. 그래서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수소차로 지금 굉장히 자리를 이쁘게 잡아주고 있어서
저 같은 경우에 좀 복수해서 다시 또 빠져나오기보다는 복수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. 복수로. 그래서 수소차 중에는 유일하게 좀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. 연휴 전이라서 좀 흐름들 자체가 재미없게 움직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천천히 차분하게 접근하시면은 분명히 매수 타점이라던가 좀 기다려야 될 종목들은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.